일상정이라는 정자의 모습입니다. 자, 여길 자세히 보면 이 정자 안에는 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이 물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 포석정의 것보다는 훨씬 더 구불구불하고 아주 신비롭습니다. 하지만 이 포석정은 중국이나 일본의 것과는 다른 아주 독특한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국과 일본의 이 유상곡수터는 물이 그대로 흘러나가게 돼 있는데 이 포석정은 이 흐르는 물 위에 이 술잔이 흐르다가 이 굽이진 부분에 도달하게 되면은 멈추거나 또 그 자리에서 뱅뱅 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포석정의 유상곡수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취재팀은 문화재청의 협조를 얻어 포석정에 물을 넣고 잔을 띄워보기로 했다. 수로에 물이 3분의 1 이상 찼을 무렵 잔을 띄웠다. 술잔의 종류와 크기는 물론 술잔에 담은 술의 양도 달리했다. 그 당시 어떤 잔이 사용됐는지, 어느 정도의 술을 담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잠시 후 수로를 흐르던 술잔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 술잔이 굴곡진 부분에 도달하면 멈추거나 그 자리를 맴도는 것이다. 이처럼 술잔이 물의 흐름과 반대로 회전하는 것을 휘돌이 현상이라고 한다. 자꾸 회돌이 시키는 거죠. 그래서 물 전체 단면에 회돌이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도 있고 작은 회돌이도 있고 전체 큰 회돌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아주 큰 회돌이는 뭐 자이어라 그러는데 그런 큰 회돌이, 작은 회돌이가 같이 중복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석정의 휘돌이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포석정의 수로는 우선 그 형태가 구불구불하고 폭이 일정치 않다. 게다가 벽면과 바닥면은 기울기가 다르게 깎여 있다. 이런 불규칙성이 물의 흐름을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다. 경사가 급하니까 물살이 세져가지고 저기 가서 회돌이를 약간 일으킵니다. 여기 이런 현상은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물이 가다가 이렇게 저항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거는 이제 파형이 수면에 발생하는 거죠. 저걸 다 한다. 쳐버리면 포석정 수로의 길이는 22m 정도. 그러나 술잔이 수로를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제각각이다. 수로와 물의 흐름이 불규칙해 잔의 무게, 술의 양, 술잔을 놓는 위치 등에 따라 잔이 흐르는 속도와 멈추는 지점이 그때마다 변하기 때문이다. 포석정 수로에 담긴 비밀을 풀어보기 위해 취재팀은 한국과학기술원을 찾았다. 장근식 교수는 포석정 6분의 1 크기의 모형을 만들어 20년 이상 물 위를 흐르는 술잔이 휘돌이치는 현상을 연구하고 있다. 물 흐름이 잘 보이도록 흰색 가루를 뿌렸더니 물이 소용돌이치는 휘돌이 현상이 확연히 드러났다. 소용돌이도 보이고요. 지금 한 점으로 표현된 그 무게를 갖는 그 잔이라고 보시면 이 상황을 컴퓨터에 옮겨놓고 수로의 기울기와 굴곡, 잔의 위치, 무게 등의 다양한 변수를 적용시켜 보았다. 생각하시면 변수를 달리할 때마다 잔이 도는 모습과 속도가 달라졌다. 굴곡 부분에서는 잔이 물의 흐름과 반대로 돌아 소용돌이치는 휘돌이 현상도 보였다. 물의 흐름은 자연현상으로 수많은 변수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험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진다. 잔을 우리가 여러 번 실험한다고 할 때 매번 우리가 같은 자리에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같은 초기 위치에 갖다 놓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상은 그 오차가 있는 것이고 그 오차가 초기에는 작다 할지라도 이러한 그 자연 현상의 비선형성에 의해 가지고 그 결과는 엄청나게 증폭돼서 큰 오차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잔의 궤적이
그 매번 달라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이런 물 흐름의 불규칙성은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계곡물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물에 흰색 가루를 뿌려봤다. 이쪽 이 바위 밑에 부석진 데는 이 주 흐름이 들어가지 못하고요. 흐름이 떨어져가지고 회전을 하게 되는데 아, 지금 회전해 보이네요. 네, 이런 부분이 바로 와류입니다. 여기는 그 흐름이 흘러갈 수 없도록 저항이 많아서 이 압력이 높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바위나 낙엽 같은 장애물에 부딪힌 물은 그 마찰력에 의해 멈추거나 회전한다.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일단 채운 다음에는 흐르지 않는 거죠. 단절돼 있고요. 보석정은 이 같은 자연현상에 대한 신라인들의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의 결과물인 것이다. 코너들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생기죠. 그러면 보석정이 흐르는 물은 어디서 온 것일까? 아주대 유동훈 교수와 함께 보석정 위쪽에 있는 남산의 계곡을 찾았다. 남산엔 수많은 계곡들이 있는데 그중 이곳에서 흘러내린 물이 보석정에 공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 교수는 주계곡에서 내려온 물이 아래에 있는 안골 샘못에 모이고 안골 샘못의 물은 또다시 2.3km 떨어진 보석정으로 보내졌다고 했다. 보석정 인근에 있는 안골 샘못. 최대 저수량이 18만 톤에 달하는 이곳 저수지의 물이 보석정까지 수로를 통해 이동됐다는 것이다. 이 삼국 시대에도 이 논농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관계배수에 대해서 아주 이 왕들이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특히 관계배수를 잘해야 관계배술이 바로 통치 기술을 바로 연결되는 그런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관계배수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특히 자연 흐름을 많이 주의 깊게 관찰을 한 그런 결과가 보석정이라는 그런 기술로 나온 것 같습니다. 보석정의 물은 거북 모양의 물 유입구를 통해 수로에 공급됐다. 수로에 공급된 물은 시간 조절을 위해 멈추기도 하고 역회전도 하면서 굽이굽이 수로를 따라 돈다. 술잔이 수로를 따라 흐르다 멈추면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실을 읊는다. 술잔이 수로를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시를 지어야 하는 것이다. 술 한 잔 마시고 다음 잔이 올 때까지 시를 쓰게 돼 있습니다. 쓰게 돼 있는데 여기 전체 지금 석구의 길이를 그냥 대충 이렇게 굴곡으로 재면은 나가는 데까지가 한 22m 되고 요 안에 포석형으로 돼 있는 요 구간이 약 한 18m쯤 가까이 되는 겁니다. 지금 도는 게. 그런데 이 도는 유속을 이렇게 물이 돌아가지 않으면은 2, 3분 만에 다 흘러버립니다. 그러면 2, 3분만 안에는 아무리 천재라도 시를